낡은 연립주택의 작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윤서아는 식탁에 앉아 작은 주택의 리모델링 설계도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작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진지했고, 연필을 쥔 손가락은 섬세한 전문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유능한 건축가였지만 현실은 그녀의 재능을 펼치기에는 너무나도 좁은 무대만을 허락하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함께 강태준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낡았지만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된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딸 하윤이를 향한 손길과 아내 서아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들의 삶은 가난했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그들의 삶을 빛나게 했다. 하윤이가 잠에서 깨어나 아장아장 걸어와 서아의 다리에 매달렸다. 엄마, 배고파요. 맑고 고운 아이의 목소리에 서아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설계도를 옆으로 밀어두고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자 부드러운 아기 냄새가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밥과 찌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소박한 아침 식사 시간이 그들에게는 하루 중 가장 큰 행복이었다. 식사를 하며 태주는 서하의 설계도를 흘끗 보며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도 정말 멋진데. 당신은 언젠가 분명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설계하게 될 거야. 그의 말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남편의 격려에 힘을 얻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런 날이 오긴 올까요? 지금은 우리 하윤이 분유 값이라도 넉넉하게 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현실의 무게가 살짝 묻어 나왔지만 결코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그 주말 세 식구는 오랜만에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태주는 하윤이를 목마 태우고 비행기 놀이를 해주었고, 공원은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로 가득 찼다. 서아는 벤치에 앉아 그런 남편과 딸의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았다. 가끔은 통장의 잔고가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처럼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기에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꺼내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빠르게 그려나갔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깨져버렸다. 신나게 뛰어놀던 하윤이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것이다. 서아와 태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놀란 비명 속에서 태준은 정신없이 아이를 안아들고 병원으로 달렸다. 서아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고 남편의 뒤를 따랐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그들의 행복했던 주말 오후를 잔인하게 찢어놓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그들을 짓눌렀다.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하윤이의 작은 모습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서아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태주는 초조하게 응급실 복도를 서성이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고 매 순간이 고통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잠시 피곤해서 쓰러진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그들 앞에 섰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진단명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확장성 심근병증. 이름조차 생소한 희귀 심장 질환이었다.
아이의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점점 커지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설명이 이어졌다. 유일한 치료법은 심장 이식 수술뿐이며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그들의 귀를 파고들었다. 서하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뛰어놀던 아이가 왜 갑자기 이런 끔찍한 병에 걸렸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비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검사비와 수술비, 그리고 수술 후 치료까지 포함하면 최소 수억 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 순간 서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수억 원, 그들이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금액이었다. 태주는 벽에 기댄 채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어깨는 무력감에 축 늘어져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줄 알았던 남편의 그토록 약한 모습은 서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무능함과 가난을 탓하며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병원의 하얀 복도는 이제 그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미로처럼 느껴졌다. 사랑하는 딸의 생명이 돈 때문에 꺼져갈 수도 있다는 잔인한 현실이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는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예전의 따스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절망만이 가득했다. 하윤이는 약에 취해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는 것조차 괴로웠다. 서하는 낡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돈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대출을 알아보고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부정적이었다. 그들에게 수억 원이라는 돈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다. 태주는 밤늦게까지 거실을 서성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웠고 담배 연기가 그의 깊은 시름처럼 방 안에 퍼져나갔다. 서하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그들의 성실함과 사랑만으로는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서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았던 국내 최대 건설 기업인 아우라 그룹의 차세대 랜드마크 설계 공모전 공고를 떠올렸다. 우승 상금은 그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액수였다. 수많은 엘리트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그 공모전에서 자신이 우승할 확률은 희박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공모전 자료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잠든 하윤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작은 프로젝트에 만족하는 평범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움과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된 강인한 어머니였다. 태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그는 서하의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서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깊은 고뇌와 무언가 결심한 듯한 낯선 그림자를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의 서하는 자신의 슬픔과 절박함에 빠져 그 미묘한 변화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이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능과 열정을 쏟아부어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필 끝에서 그려지는 선 하나하나에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의 설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을 짓는 일이었고 절망의 늪에서 가족을 구해내기 위한 그녀의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그녀의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은 꺼질 줄 몰랐다.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지 못한 채 그녀는 오직 한 줄기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수억 원이라는 병원비는 윤서하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 거대한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딸 하윤이의 생명과 맞바꾼 시간의 무게였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매일 밤 하윤이가 색색거리며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아우라 그룹의 설계 공모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커피는 물처럼 마셨고 잠은 사치였다. 그녀의 작은 집은 설계 도면과 건축 관련 서적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아우라 그룹은 국내 건설업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이었다. 그들이 추진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었다. 국내 최고의 건축가들이 모두 이 공모전에 뛰어들 것이 분명했다. 무명의 작은 회사에 소속된 서아가 그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무모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윤이의 얼굴을 떠올리면 불가능은 없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서아는 1차 서류 심사에 제출할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경력과 혼을 담아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기적처럼 1차 합격 통보 이메일을 받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기뻤지만 동시에 더 큰 압박감이 몰려왔다. 2차 심사는 아우라 그룹 본사에서 진행되는 프레젠테이션이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서하는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으며 망설였다. 값비싼 정장은 없었지만 최대한 단정하고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해 애썼다. 서울 중심부의 우뚝 솟은 아우라 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외벽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고 그 위용에 압도된 서하는 잠시 숨을 골라야 했다. 그녀는 마치 작은 조약돌이 되어 거대한 강물에 던져진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녀를 더욱 위축시켰다. 모두가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구두와 손때에 묻은 포트폴리오 가방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겉모습으로 판단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무기는 오직 실력뿐이었다. 회의실로 안내받기 전 그녀는 복도에서 잠시 대기해야 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여러 명의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했고 잘생긴 얼굴에는 오만함과 권위가 가득했다. 그의 주변 공기마저 무겁게 만드는 압도적인 존재감. 그가 바로 아우라 그룹의 부회장이자 실세로 알려진 강민혁이었다.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그의 길을 비켜주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그녀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었다.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무례한 시선이었다. 그는 서아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옆에 있던 비서에게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오늘 외부인 미팅이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가시가 밝혀 있었다. 비서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부회장님, 이번 랜드마크 설계 공모전 2차 심사 참가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강민혁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다시 서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 공모전 참가자? 이런 작은 회사에서도 용기를 내는군.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결과에 너무 상심하지는 말고 그의 말은 격려를 가장한 명백한 무시였다. 그는 서하에게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갔다. 서하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모멸감은 이내 단단한 오기로 변했다. 두고 봐.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어.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강민혁의 오만한 얼굴은 그녀에게 반드시 넘어서야 할 또 하나의 거대한 벽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한편 서아가 자신의 전쟁을 시작하는 동안 남편 태준에게는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고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다. 처음에는 하윤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아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어느 날 밤 늦게 귀가한 태준의 옷에서 흙먼지나 땀 냄새 대신 낯선 고급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서아는 무심코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좋은 냄새가 나네요. 태준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웃으며 둘러댔다. 아, 현장 소장님이 오늘 저녁을 사주셨어. 좋은 식당에 갔더니 냄새가 뱄나 보네. 그의 대답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서아는 피곤한 남편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의 전화 통화도 의심스러웠다. 그는 종종 서아가 듣지 못하도록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곤 했다. 어느 날 밤 서아는 잠결에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인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사회 전에 모든 서류 작업을 마무리해야 해. 인수, 이사회 같은 단어들은 건설 현장 인부의 대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서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을 거야.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그녀는 남편을 믿고 싶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에게는 단 한 번도 비밀이 없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태주는 점점 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고 그의 부재는 서아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거대한 프로젝트와 아픈 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편의 비밀 사이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던 중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하윤이의 상태가 조금 더 나빠져서 가급적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서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다. 공모전 우승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모든 불안과 의심을 잠시 접어두고 다시 설계도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탑이었고 딸의 미래를 위한 간절한 기도였다. 그날 밤도 태주는 늦었다. 서아는 밤늦도록 홀로 책상에 앉아 있었다. 문득 낮에 아우라 그룹에서 가져온 회사 소개 책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무심코 책자를 펼쳤다. 화려한 프로젝트 사진들과 회사의 연역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임원진 소개 페이지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강민혁의 오만한 얼굴과 마주쳤다. 그녀는 증오심에 찬 눈으로 그의 사진을 노려보다가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그룹의 주요 계열사 대표들의 사진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중 한 작은 자회사 대표의 사진 아래에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남자는 동명이인일 뿐 그녀가 아는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책자를 덮으려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책자 가장 마지막 페이지, 그룹의 역사를 소개하는 작은 흑백 사진 하나에 머물렀다. 창업주와 그의 아들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린 소년의 얼굴, 흐릿했지만 그 미소와 눈매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남편, 강태준의 어린 시절 모습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서하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거대한 불안감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강민혁의 노골적인 무시와 차가운 냉대는 윤서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투지를 깨웠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회의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 그녀는 딸 하윤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병실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는 작은 천사.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을 삼키고 당당하게 회의실 문을 열었다. 심사위원석에는 강민혁을 포함한 아우라 그룹의 최고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그녀에게 쏟아졌다. 서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자신이 설계한 건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이내 자신감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의 구조나 디자인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공간에 담길 사람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의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기존의 상식을 깨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고 건물 내부에 거대한 수직 정원을 조성하여 도시와 자연이 하나로 숨쉬는 공간을 제안했다.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였지만 그녀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설명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밤을 새우며 쏟아부은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써내려간 희망의 서사시였다.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완벽한 논리에 점차 빠져들었다. 그들의 굳어있던 표정이 감탄과 흥미로 바뀌어갔다. 하지만 강민혁만은 팔짱을 낀 채 시종일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서하의 발표 중간중간에 일부러 허점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하지만 서하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했다. 그녀의 답변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논리적이어서 강민혁은 더 이상 트집을 잡을 수 없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한 노장 심사위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단하군요. 근래에 본 프레젠테이션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칭찬을 시작으로 다른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강민혁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는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서하가 그저 운 좋게 1차를 통과한 무명의 건축가라고 생각했지. 이토록 뛰어난 실력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며칠 후 서하는 최종 심사 진출을 알리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기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녀는 더 큰 책임감과 압박감에 휩싸였다. 최종 심사는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울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 다시 아우라 그룹 본사를 찾아 관련 자료를 열람해야 했다. 다시 찾은 아우라 그룹의 로비는 여전히 위압적이었지만 이전처럼 그녀를 위축시키지는 못했다. 실력으로 당당히 이곳에 온 것이라는 자부심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자료실로 가기 위해 로비를 가로지르던 그녀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로비 중앙 벽면에 걸린 거대한 액자들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아우라 그룹을 이끌어온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가 연대순으로 걸려 있었다. 맨 처음에는 창업주의 흑백 사진이, 그리고 그 옆으로 몇몇 낯선 얼굴들이 이어졌다. 서한은 무심코 마지막 초상화로 시선을 옮겼다.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회장의 초상화였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서하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건설 현장의 거친 작업복이 더 익숙했던 바로 그녀의 남편 강태준이었다. 사진 속 그는 서하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한 기업을 이끄는 지배자의 것이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서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아니야, 닮은 사람이겠지.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초상화 아래에 선명하게 새겨진 회장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다정했던 그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사기극의 주인공이었을 뿐이다. 그때였다. 그녀의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전화를 받자 병원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하 씨, 하윤이 상태에 대해 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 검사를 진행해 본 결과 아이의 병이 유전적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고 최적의 치료법을 적용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모두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유전자 검사, 아버지. 그 단어들이 마치 주문처럼 그녀의 굳어버린 기억의 빗장을 풀었다. 그녀의 뇌리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그날 밤의 파편적인 장면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작은 설계사무소에 다니던 시절의 회식 자리, 낯선 사람들의 권유에 억지로 술을 마셔야 했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해버렸다. 누군가 그녀를 부축해 주었고 희미한 기억 속에서 낯설지만 다정한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후의 기억은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낯선 호텔방에서 홀로 깨어났고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수치심과 자기 혐오에 휩싸여 그날의 기억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하윤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운명처럼 태준을 만났다. 그는 그녀의 모든 과거를 묻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하윤이를 자신의 친딸처럼 사랑해 주었다. 서하는 떨리는 눈으로 다시 강태준의 초상화를 올려다보았다. 냉철한 CEO의 얼굴 위로
그날 밤 희미하게 기억나는 낯선 남자의 잔상이 겹쳐졌다. 그리고 얼마 전 회사 책자에서 보았던 창업주와 함께 찍은 어린 태준의 사진, 그의 비밀스러운 전화통화, 그의 옷에서 나던 고급 향수 냄새,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비틀거리며 아우라 그룹의 거대한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그녀는 길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남편은 국내 최대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고 어쩌면 내 딸 하윤이의 친부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로 아우라 그룹의 거대한 빌딩이 마치 모든 진실을 비웃는 거대한 묘비처럼 차갑게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처럼 길고 아득했다. 윤서한은 텅 빈 눈으로 버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빛의 파편으로만 보였다. 그녀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로 이루어진 무대 같았다. 낡은 연립주택에 도착했을 때 늘 포근하게 느껴졌던 그들의 보금자리는 이제 낯설고 차가운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벽에 걸린 세 식구의 행복한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기만적으로 느껴져 구역질이 났다. 서하는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가 나를 속였어. 왜? 무엇을 위해서? 그가 보여준 모든 다정함과 따뜻한 미소는 전부 연기였을까? 그렇다면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녀의 사랑, 그녀의 믿음, 그녀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사기극의 가장 어리석은 관객이자 주인공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에서 익숙한 열쇠 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이 돌아온 것이다.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서하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평소처럼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은 서하에게 가난하지만 성실한 남편의 상징이 아니라 완벽한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의 의상처럼 보였다. 그는 거실의 무거운 공기와 창백하게 굳어있는 서하의 얼굴을 보고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서하 씨,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하는 그 다정함의 이면에 숨겨진 칼날을 보았다. 서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아우라 그룹의 회사 소개 책자를 집어 그에게 던졌다. 책자는 힘없이 바닥에 떨어지며 그의 초상화가 있는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태준의 시선이 그 페이지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건설 노동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고뇌와 당혹감,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하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갈라져 나왔다. 누구세요? 당신? 내가 사랑했던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어디에 있죠? 아니, 애초에 존재하기는 했던 건가요? 그녀의 모든 질문에는 피 맺힌 절규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은 서하에게 가장 잔인한 긍정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마침내
태준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미안해, 서하 씨.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해야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의 진짜 신분,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왜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몇 년 전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인 강민혁이 그룹의 실권을 장악했다는 것.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강민혁이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했고 그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밑바닥에서부터 증거를 수집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서아를 처음 만난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고 했다. 지친 삶 속에서 그녀의 순수하고 강인한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끌렸고 그녀와 함께하는 소박한 삶 속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고 했다. 당신과 하윤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강민혁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는 분명 당신과 하윤이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말할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서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하는 차갑게 비웃었다. 위험? 지금 당신의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게 세상에 있을까요? 내 삶 전체가 당신의 복수극을 위한 무대였던 거군요.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소박한 행복도 전부 당신이 만들어낸 연극의 일부였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위해 걱정하고 당신 때문에 아파했던 내가 너무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녀의 외침에 태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어떤 변명도 그녀가 받은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지옥 같은 정적을 깨고 서하의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병원이었다.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서하 씨,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태준 씨와 하윤이의 부녀 관계가 100% 확실합니다. 서하는 숨을 멈췄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파괴해버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윤이에게서 발견된 희귀 심장병의 유전적 요인이 강태준 씨의 유전자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습니다.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 학회에 보고해야 할 정도입니다. 두 분이 친부모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두 사람의 귀에 밝혔다. 서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 역시 충격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몇 년 전 그가 아직 그룹의 후계자로 살아가던 시절, 아는 기업의 회식 자리에 억지로 끌려갔던 날, 그곳에서 강민혁의 수하들이 한 여직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희롱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제압한 뒤 정신을 잃은 여직원을 안전하게 호텔로 데려다 주었다. 그 여직원이 바로 윤서아였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술기운 때문에 군데군데 끊겨 있었다. 그는 그 후 다시 만난 서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평범한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운명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인연의 끈이었다. 그가 그날 밤 구해주었던 여자가 자신의 아내가 되었고 그 하룻밤에 기억나지 않는 순간이 하윤이라는 생명을 잉태시켰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는 거대한 운명의 장난 앞에 무력감을 느꼈다.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서하에게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을 듣는 서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수치심 속에 묻어두었던 그날 밤의 진실, 누군가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만 생각했던 그 기억이 사실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다는 사실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그녀에게 안도감 대신 더 큰 혼란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데 단 하나, 내 딸의 아버지가 당신이라는 것만이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녀를 속인 남자, 그러나 동시에 그녀를 구했고 그녀의 딸에게 생명을 준 남자, 사랑과 증오, 배신감과 안도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들의 작은 집 안에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진실이 폭로된 후 남은 것은 거대한 침묵과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건널 수 없는 깊은 강뿐이었다. 그 강을 건널 방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진실이 폭로된 후 그들의 작은 집은 숨막히는 침묵의 무게에 짓눌렸다. 윤서아와 강태주는 더 이상 서로를 마주 보지 못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견고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사랑과 배신, 진실과 거짓이 뒤엉켜 만든 그 벽 앞에서 두 사람은 속수무책이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변명도 이 잔혹한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끝났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진짜 관계는 이제부터 시작되어야만 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서하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듯 건조하고 차가웠다. 하윤이부터 살려야 해요. 그녀의 시선은 태준이 아닌 딸 아이가 잠들어 있는 방을 향해 있었다. 개인적인 고통과 배신감은 사치였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딸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의 말은 태준에게 구원의 동아줄과도 같았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내가 모든 걸 준비하겠어.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최고의 병원에서 수술받게 할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서하가 알던 어수룩한 건설 인부의 것이 아니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막힘없이 지시를 내리는 그의 모습은 아우라 그룹의 총수, 바로 그 자체였다. 서하는 낯선 그의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단 몇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당장 내일 아침 국내 최고 심장 전문 병원의 VIP 병실로 하윤이를 옮기기로 결정되었다. 수술을 집도할 의사는 세계적인 권위자였고 그를 중심으로 최고의 의료팀이 꾸려질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서아가 몇 달을 애태우며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그에게는 단 몇 분 만에 해결되는 문제에 불과했다. 돈과 권력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 그녀는 뼈저리게 실감했다. 씁쓸했지만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는 심정이었다. 다음 날 그들은 하윤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낡은 연립주택을 떠나 도착한 병원은 마치 최고급 호텔을 연상시켰다. 넓고 안락한 1인실, 최첨단 의료 장비, 그리고 깍듯하게 그들을 대하는 의료진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서아는 이 모든 호의가 남편의 진짜 정체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하윤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오직 아이의 치료에만 집중해야 했다. 태주는 병실에 머물며 하윤이를 살뜰히 보살폈다.
하지만 서한은 그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병실 박복도나 휴게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태주는 그런 그녀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서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 하윤이의 치료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동시에 자신의 또 다른 전쟁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인 최 실장을 병원으로 불렀다. 최 실장은 태준이 회장직에서 물러나 잠적해 있는 동안에도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키며 복귀를 도와온 인물이었다. 회장님, 그동안의 자료들입니다. 최 실장이 건넨 서류 뭉치에는 강민혁의 비리 증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불법 비자금 조성, 건설 자재 빼돌리기, 정관계 로비 내역까지.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한 정황 증거에 가까웠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뱀의 머리를 자르려면 심장을 찔러야지. 강민혁이 아버지의 사고와 관련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 그리고 윤서아 씨가 참여하고 있는 랜드마크 공모전 심사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게. 강민혁이 분명 손을 쓸 거야.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강민혁은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협의 중심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건축가 윤서아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민혁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비열했다. 며칠 후 건축계 익명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글 하나가 올라왔다. 윤서아가 아우라 그룹의 고위 임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공모전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기정사실처럼 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실력과 노력은 몸 로비라는 더러운 단어 하나로 매도당했다. 서한은 그 소문을 듣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병원 복도에서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전문가로서의 명예가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민혁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오만하고 잔인한 남자가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태주는 소식을 듣고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강민혁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끝장내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서하에게 다가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하윤이 곁에만 있어줘. 하지만 서하는 그의 말을 차갑게 잘라냈다. 당신이 뭘 해결하는데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의 가시 돋친 말에 태주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돌아서서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루머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 그리고 강민혁이 윤서아 씨의 디자인을 훔치려 하거나 조작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24시간 감시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여자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괴물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강민혁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공모전 심사위원들을 압박하여 서하의 디자인에 대한 표절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서하는 심사위원회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완벽한 창작물이었지만
그들이 작정하고 흠집을 내려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한쪽에서는 딸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잠든 하윤이의 곁을 지키던 서한은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그때 태준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싸움은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의 싸움이야. 내가 당신 뒤에 있어. 그러니 무너지지 마.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서하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적이 아닌 같은 목표를 가진 동맹으로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위태로운 연합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어두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부터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컨벤션 홀은 그룹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모인 주주들과 세기의 경영권 분쟁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모든 카메라가 단상 위 바로 강민혁과 강태준 두 남자를 향해 있었다. 윤서아는 주주 자격으로 객석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단단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민혁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먼저 그룹의 눈부신 성과를 장황하게 설명하며 자신의 경영 능력을 과시했다. 그러고는 이내 비극적인 표정을 지으며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갑자기 나타나 그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자신의 조카 강태준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태준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칼날이 서하를 향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강태준 씨는 심지어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연루된 한 여자를 앞세워 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대한 스크린에 서하의 얼굴 사진과 함께 그녀가 제출했던 설계도가 띄워졌다. 그리고 그 옆에는 놀랍도록 유사한 다른 건축가의 설계도가 나란히 나타났다. 강민혁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표절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심지어 매수된 건축가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그 건축가는 슬픈 표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윤서아에게 도둑맞았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경멸과 의심이 가득한 시선이 일제히 서아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수백 개의 날카로운 칼날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단상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민혁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강태준 씨가 회사를 떠나 있는 동안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공금을 횡령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조작된 회계장부와 거래 내역서들이 나타났다. 그것들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전문가들조차 쉽게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강민혁은 태준을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자일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렸다. 상황은 완전히 강민혁에게 기운 것처럼 보였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기자들은 쉴 새 없이 기사를 쏟아냈다. 강민혁은 승리를 예감하며
의기양양하게 태준을 바라보았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강민혁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장내를 가득 메운 소음이 잦아들기를 잠시 기다렸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그의 단호한 한마디에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는 먼저 서하의 표절 의혹에 대해 반박하기 시작했다. 윤서하 건축가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녀는 천재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서하가 몇 년 전부터 그려왔던 수백 장의 스케치와 아이디어 노트,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기록된 3D 모델링 과정 파일들이 순서대로 재생되었다. 그녀의 디자인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깊은 고뇌와 노력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과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발전 과정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펼쳐졌다. 이어서 최 실장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다. 강민혁에게 매수되었던 건축가가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였다. 강민혁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갈 사람들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담았다고 역설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쏟아냈던 의심과 경멸을 거두고 존경과 감탄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서하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이제 반격의 칼날은 강민혁의 심장을 향했다. 태준은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제가 유령 회사를 통해 돈을 빼돌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태준은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아우라 그룹이 시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내부 구조 영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이어졌다. 건물의 벽면 곳곳이 시퍼렇게 보였다. 기준치에 한참 미달하는 싸구려 불량 자재를 사용한 명백한 증거였다. 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강민혁 부회장은 수천억 원의 공사비를 빼돌리기 위해 수만 명의 입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제가 빼돌린 돈은 이 부실 공사의 증거를 확보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들을 위한 안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스크린에는 강민혁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장부, 그리고 마침내 몇 년 전 태준의 아버지가 당했던 교통사고 현장의 새로운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아버지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돈을 건네는 사람이 바로 강민혁의 신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 자료가 연달아 공개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영 비리가 아니었다. 친형을 살해하고 그룹을 차지하려 한 끔찍한 폐륜 범죄의 증거였다. 강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래가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민혁 씨, 당신을 살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강민혁은
괴물처럼 발버둥치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추악한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태주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과 국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윤서아를 바라보며 그녀의 디자인이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모든 싸움이 끝난 것이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세상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고요했다. 강민혁과 그의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연일 뉴스를 장식했지만 윤서아와 강태준에게 그 소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세상은 오직 하윤이가 누워있는 병실의 하얀 벽 안에 존재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수술실 앞을 지키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서하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태주는 그녀의 곁을 말없이 지켰다.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피곤하지만 밝은 얼굴로 나왔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돌아왔다. 서하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고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회장과 배신당한 아내가 아닌 그저 아이의 생명을 되찾은 기쁨에 겨운 평범한 부모일 뿐이었다. 하윤이는 기적처럼 빠르게 회복했다. 아이가 처음으로 눈을 뜨고 엄마라고 불렀을 때 서하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다. 아이의 창백했던 뺨에 혈색이 돌아오고 예전처럼 밝은 웃음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서하는 비로소 끔찍했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병원 생활은 계속되었지만 병실안은 예전의 따스함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윤이의 웃음소리가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얼음벽을 녹이는 햇살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아이의 회복과는 별개로 서하와 태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다. 태준은 회장으로서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 속에서도 매일 병원을 찾아 하윤의 곁을 지켰다. 그는 최고의 장난감과 동화책을 사왔고 서툰 솜씨로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서하에게는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다.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그녀가 자신을 용서해 줄 시간만을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다. 서하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하윤이를 향한 그의 지극한 사랑과 모든 것을 걸고 자신과 아이를 지켜준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할 수만은 없었다. 그들은 너무나도 깊고 복잡한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하윤이라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었다. 하윤이가 퇴원하던 날, 셋은 오랜만에 낡은 연립주택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태준의 넓은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서하는 마치 다른 사람의 집에 잘못 들어온 손님처럼 어색하게 서 있었다. 태준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기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당신과 하윤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나왔다. 그날 밤 하윤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오랫동안 마주 앉았다. 한강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지난 모든 일에 대해, 그의 거짓말과 그로 인해 서하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그녀의 처분을 기다렸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인생은 어둠 그 자체였어. 복수심에 불탔고 세상의 모든 것을 믿지 못했지. 하지만 당신과 함께 하면서 처음으로 빛을 봤어. 가난했지만 함께 웃고 함께 걱정했던 그 시간들이 내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그 감정만큼은 단 하나도 거짓이 아니었어. 서아 씨, 내 유일한 진실이었어.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한 기업을 호령하는 냉철한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 남자의 애처로운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서아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비록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소박한 행복과 서로를 향했던 따뜻한 마음은 분명 진짜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아이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용서라는 말이 쉽지는 않아요. 아마 평생 당신의 그 거짓말을 완전히 잊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하윤이의 아빠라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지켜줬다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겠죠. 그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 자리에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는 있겠죠.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서 우리 세 사람 진짜 가족으로요. 그녀의 말에 태준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거친 노동자의 손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예전 그대로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새로운 랜드마크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모습을 바꾸었다. 윤서아가 설계한 자연과 도시가 숨쉬는 아름다운 건물, 하윤타워는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세계적인 건축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로서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세 사람은 하윤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하늘 정원을 찾았다.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하윤이가 나비처럼 정원 곳곳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다. 서아와 태주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태준이 서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서아는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그들의 얼굴에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 대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들이 함께 이겨낸 시련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 주었다. 한 남자의 거짓말로 시작되었던 위태로운 인연은 이제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진실이 되어 그들의 삶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